120억 원짜리 웨딩 화면이 스마트폰을 불태웠다. 전 남편 강민준이 2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시어머니 김양순이 간통녀 박서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이 모든 게 47일 전 나와의 이혼식을 뒤집어 놓은 악몽이었다. 이제 진정한 우리 집 혈통을 이을 종손이 태어나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오자 나는 커피잔을 꽉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식장 장식, 색상 조합, 심지어 3층 높이의 와이드 웨딩 케이크까지도 10년 전 나의 서민적 결혼식과 똑같았다. 그들은 나의 10년 결혼 생활을 버려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그 기억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신라호텔 웨딩 컨벤션 센터의 최대 지분자는 바로 나, 이수진이라는 것. SNS 생중계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객 명단을 훑어보았다. 연예인, 기업 임원, 정치인. 강민준은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심이 가득했다. 갑자기 한 이름이 눈에 걸렸다. 김재호.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신라호텔 그룹 경영전략실장. 그의 얼굴이 카메라에 잠깐 비친 순간 지난해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기가 불타오르며 중소건설사인 청운건설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익명으로 투자해 구했었다. 그 건설사가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 컨벤션 센터의 리모델링이었다. 청운건설에 갚지 못한 빚을 지분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 장소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들렸다. 법무사 권미경이 서류 가방을 메고 들어왔으며 얼굴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다. 수진 씨, 지분 관련 서류 모두 확인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지분율은 38%로 경영 결정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경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자 신라호텔 웨딩 컨벤션 센터 소유권 증명서란 타이틀이 눈에 띄었다. 나는 서류를 살펴보는 대신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강민준이 박서연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방영되고 댓글창은 천생연분 축하합니다로 가득 찼다. 10년 동안 강민준의 사업 실패를 메우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고 결국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내쫓겨난 나의 모습이 이 모든 화려함과 대비를 이루었다. 권 법무사, VVIP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은? 나는 눈을 떼지 않고 화면을 보며 물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결제 카드 정보는 저희가 사전에 확인했으며 필요시 즉시 사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권미경의 답변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은 나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이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그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47억 원의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한 사실, 나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당시 그는 사업이 망해 빚만 남았다며 속여나의 개인 저축까지 갈취했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조용히 계속했다. 생중계 화면에서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박서연은 그 옆에서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처와는 달리. 그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재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특별 서프라이즈 준비 완료. 시간은 결제 시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강민준의 얼굴이 확대되었다. 그의 웃음은 이제 곧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권미경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이해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결혼식장 전체 CCTV가 노트북 화면에 연결되었으며 모든 감시 포인트가 정상 작동 중이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완료됐다. 이제 남은 건 반격과 수금을 뿌리기뿐. 김재호의 회신이 30초 만에 왔다. 확인. 현장 웨딩 플래너 장 씨가 직접 담당 중 결제 신호 기다린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대학 시절 함께 경영 경진대회에서 역전승을 거뒀을 때의 신뢰감이 느껴졌다. 나는 권미경의 노트북 화면을 살펴보았다. CCTV 분할 화면 속에서 장 플래너가 안경을 살짝 밀며 카운터 쪽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김재호가 추천한 인물로 강민준이 결혼식 계약을 맺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여성경제지 이하은이라는 연락처에서 왔으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이하은과 동료 기자는 검은색 드레스에 안경을 쓰고 손에는 부케 장식용 인형을 들고 있었다. 수진 씨, 3층 VIP 좌석에 안착했습니다. 강민준 측 인사관이 확인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장 마이크와 카메라는 작동 중입니다. 이하은은 지난해 기업가 부인의 재산권 침해 기사를 통해 나와 인연을 맺은 기자로 강민준 같은 부당한 남성을 노리는데 열정을 쏟았다. 저희가 수집한 강민준의 재산 은닉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권미경이 노트북 화면을 내게 돌렸다. 화면에는 강민준이 회계장과 함께 청운건설에 대한 가짜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1년 전 나의 개인 저축 15억 원을 빼앗는데 사용된 계약서였다. 당시 그는 친구 회사가 급해서 대출해주겠다며 속였지만 사실 이 돈으로 박서연에게 명품 가방과 차를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 5년 차, 강민준의 첫 사업 실패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다. 아이도 못 낳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내가 뭐 하나는 말이 일상이었고 결국 강민준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때 나는 아직 그의 재산 은닉을 몰랐지만 10년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는 느꼈다. 그는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은 항상 잠금 상태였으며 카드 사용 내역에는 모르는 레스토랑과 호텔 비용이 잔뜩 적혀 있었다. 이하은 기자가 강민준과 박서연의 관계 증거도 추가로 보냈어요. 권미경이 말하며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 강민준이 박서연과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입주 기록과 공동 계좌를 개설한 증거였다. 심지어 박서연이 임신한 뒤 강민준이 병원비를 내는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나와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강민준은 결혼 중 간통과 재산 은닉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됩니다. 권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노트북 화면의 CCTV에는 강민준이 피로연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주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 며느리가 모태 환자라 가족들이 다 기뻐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입술을 꼬았다. 10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건강관리 명목으로 각종 한약을 마셔야 했고 결국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탓받았다. 하지만 진실은 강민준이 3년 전부터 정자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었고 그는 이를 숨기고 나에게만 압박을 가했다. 김재호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피로연 종료 예정 30분 전. 결제 담당 직원이 카운터에 위치했다. 나는 이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 완료. 결제 장면 집중 촬영해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신라 호텔 옥상 정원에서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불빛이 보였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 화려한 불빛을 보며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벌어질 역전극을 아는 사람은 나와 내 동료들 뿐이다. 권미경이 커피를 따라 내게 건넸다. 수진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치르는 시간입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CCTV 화면을 응시했다. 강민준이 박서연을 안고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웃음은 아직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꺼질 것이다. 10분 후 결제 시작. 김재호의 메시지가 노트북 연동 알림으로 떴을 때 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20시 17분.
강민준이 정해놓은 피로연 종료 시간은 정확히 20시 30분이었고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빨리 결제를 처리하며 효율적이라는 자랑을 했다. CCTV 화면에서 강민준이 박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카운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서연은 복장을 살짝 다듬으며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는 결혼식이 끝난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부인이라는 지위에 대한 만족감이 더 선명했다. 수진 씨, 강민준의 정자 검사 보고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권미경이 병원 진료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3년 전 강민준이 병원을 내원했을 때의 진단서로 정자 수치 저하로 불임 가능성 높음이라는 의사 판정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진료 기록을 완전히 숨겼고 시어머니에게는 이수진이 건강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속였다. 나는 이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원 직원과 접촉했고 마침내 당시 진료한 의사가 의료윤리상 묻지 못했지만 죄책감을 느꼈어요라며 증거를 넘겨줬다. 이하은의 실시간 메시지가 왔다. 강민준이 카드를 꺼냈어요. 현대카드 다이아몬드 카드네요. 주변 손님들이 경외감으로 쳐다보고 있어? 사진 속 강민준은 카드를 앞으로 내밀며 결제 담당 직원에게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직원은 카드를 POS기에 대고 손가락을 누르는 순간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동료에게 눈치를 보고 다시 카드를 확인한 뒤 또다시 POS기에 대봤다. 이번엔 사용 제한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화면에 확 크게 뜨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되었다. 뭐라고? 이 카드는 내가 직접 발급받은 VVIP 카드야. 강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고 몇몇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민준아, 뭐가 문제야? 라고 속삭였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결제 직원을 향해 소리쳤다. 호텔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그때 무대 방향에서 발표용 마이크가 켜지는 삑 소리가 들렸다. 장 플래너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느긋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고 그의 모습을 본 강민준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너 누구야? 내가 부른 건 매니저지. 라고 외쳤다. 장 플래너는 마이크를 조절하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본 결혼식장의 웨딩 플래너 장민석입니다. 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결혼식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장 플래너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피로 현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단 한 줄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뒤쪽의 큰 스크린에 비추고 그 위에 결혼식 계약서 PDF 파일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특별조항 제3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플래너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키자 빨간색 하이라이트가 깜빡였다. 본 결혼식 신랑이 전원관계에서 재산은닉, 배우자 학대 또는 중요사실 은폐 등 위법 부도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호텔 측은 예약금 포함 모든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강민준이 회계장과 함께 서명한 가짜 매각 계약서와 나의 개인 저축 출금 기록이 나란히 보였다. 지난 1년간 강민준 씨는 전처 이수진 씨의 개인 저축 15억 원을 친구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박서연 씨에게 벤츠, GLC와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결혼 중인 지난 6개월간 박서연 씨와 공동 거주하며 생활한 증거, 그리고 47억 원의 부부 공동 재산을 해외 계좌로 이전한 거래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장 플래너의 말을 듣는 동안 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박서연에게 기댔다. 박서연은 거짓말이야. 민준아,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이하은이 보낸 현장 사진에서 몇몇 손님들이 아이고 정말이야?
라는 속삭임을 하며 휴대폰을 켜는 모습이 보였다. 복수의 반격은 이제 격렬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짓말.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야. 강민준이 박서연을 밀쳐내고 무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2명의 호텔 경비원이 즉시 그를 붙잡았다. 그는 발을 구르며 소리치는 모습이 평소 부화한 기업가 김희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와 카메라 촬영 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수진. 이게 내 짓이지. 내가 직접 나와서 말해봐. 나는 권미경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 화면 속 이하은이 손을 들고 기자용 표지판을 꺼냈다. 강민준 씨, 저는 여성경제지 기자 이하은입니다. 방금 장 플래너가 제시한 재산은닉 증거 외에도 당신이 부인 이수진 씨에게 가한 폭력 증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하은이 스마트폰을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자 나의 얼굴에 멍이 들어간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이 확대되었다. 결혼 8년 차, 강민준이 사업 실패로 화를 내며 나를 때린 흔적이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넘어졌다. 강민준이 소리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약해졌다. 이때 시어머니 김양순이 분노하며 무대 앞으로 나왔다. 이런 비열한 여자들. 우리 민준을 몰아세우려고 합니까? 수진아, 너도 참 못되게 살았어. 아이도 못 낳고 이제는 남편을 망치려 하니?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장 플래너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양순 할머니, 잠시만요.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민준 씨의 진료 기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강민준의 정자 검사 보고서가 뜨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3년 전 강민준 씨가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이수진 씨에게 돌렸습니다. 장 플래너가 의사의 증언 영상을 재생했고 강민준 씨는 자네가 알면 이혼할 거라며 진료 기록을 숨기려 했어요라는 말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서연이 갑자기 강민준에게 다가와 민준아, 이거 진짜야? 우리 아이는? 이라고 말했지만 강민준은 그녀를 밀쳐내며 속임수야. 모두 속임수다. 라고 외쳤다. 이하은이 다시 질문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강민준 씨가 부유한 기업가라고 믿고 결혼하셨죠. 하지만 그의 회사는 지난 6개월간 부도 위기 상태이며 지금 당신이 입은 주얼리와 받은 차량은 모두 이수진 씨의 재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이하은이 강민준의 회사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웠다. 적자로 가득 찬 숫자가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그럼 나한테 준 건 다 빌린 거야?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강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김재호의 메시지가 왔다. 박서연 가족이 분노하며 강민준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기다립니다. 나는 계약서 내용을 다시 공표하라고 회신했다. 이제 그물을 다 거둘 시간이었다. 장 플래너가 결혼식 계약서의 추가 조항을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랑은 120억 원 결혼식 비용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호텔 측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강민준 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민준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손님들은 정말 잘 돼서 역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속삭임을 하며 영상을 SNS에 올렸다. 나는 창밖 신라호텔의 불빛을 보며 입술을 살짝 올렸다. 이제 첫 번째 수거망은 완벽하게 닫혔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준과 그 가족이 져야 할 벌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권미경이 수진 씨, 다음 단계는 세무조사청에 재산은닉 신고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마트폰에는 세무조사관과의 연락처가 떠 있었다. 세무조사관 이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결혼식장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살짝 들려왔다. 이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재산은닉 신고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 상황이 SNS에 터졌네요. 이 조사관은 지난해 기업 재산 탈루 사건을 수사하며 나와 인연을 맺었고 불의에 맞서는 여성을 돕는 건 의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강민준의 회사와 거주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계좌 추적도 병행하겠습니다. 권미경이 노트북을 4개 돌렸다. 미결 제120억 원 웨딩 기업가 강민준, 전처 폭력 플러스 재산은닉 의혹 등의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하은의 기사가 여성경제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라와 있었고 1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다. 기사에는 재산은닉 증거, 폭력 진료 기록, 불임 진단서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이수진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모으며 정의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이 직접 전화했어요. 권미경이 내 스마트폰을 건넸다. 화면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울분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속았어. 시어머니가 강요했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돈은 갚을게. 제발 세무조사는 취소해줘.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강민준, 1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지금 미안해로 끝낼 순 없어. 내가 져야 할 벌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넌 정말 못됐어. 나한테 이렇게 할 거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그의 목소리가 폭발했지만 나는 무심하게 통화를 끊었다. 바로 다음 순간 김재호의 메시지가 왔다. 국민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강민준의 모든 계좌가 이창호 조사관의 요청으로 긴급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현금도 없고 카드도 쓸 수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호텔 측에서 소장을 준비하라고 답장했다. 이제 강민준은 120억 원의 결혼식 비용을 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스마트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 김양순이었다. 수진아, 할머니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민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제발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우리 가족이 망해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에 꾸짖는 톤과는 완전히 달라 비극적이었다. 할머니,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아이도 못 낳는 불치병, 구리집 혈통을 이을 수 없는 쓰레기, 그때 당신은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다. 이하은이 현장 영상을 보냈다. 강민준이 보안관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 박서연이 가족과 함께 울며 결혼식 드레스를 벗고 있는 모습, 시어머니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진 씨, 경찰도 왔어요. 박서연 가족이 사기 혐의로 강민준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출동은 나의 예상 밖이었지만 이는 복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권미경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 씨, 강민준의 재산은 주택 한 채와 회사 주식뿐인데 주식은 현재 시가가 거의 0에 가깝고 주택도 모기지가 남아 있어요. 120억 원을 갚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경매로 처리하면 되겠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라호텔의 불빛이 점차 꺼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기자들이 여러 명 모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권 법무사님, 공정한 웨딩펀드 관련 법적 절차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를 겪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재호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땀을 닦으며 현장 정리가 끝났어요. 강민준은 경찰서로 갔고 박서연 가족도 뒤따라 갔습니다. 호텔 측은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며
강민준을 영구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재호, 고마워. 대학 시절처럼 다시 한번 역전승을 거뒀네. 그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을 때 스마트폰에 세무조사관의 메시지가 떴다. 강민준의 해외은행 계좌를 찾았습니다. 15억 원이 남아있어요. 이는 나의 10년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보상이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창호 조사관의 전화가 아침 8시에 걸렸다. 수진 씨, 강민준이 보석됐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증거 앞에서 입을 막고 이수진이 복수하려고 음모를 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차분히 답했다. 조사관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해외 계좌의 15억 원은 제 저축이니 그 부분부터 반환받겠습니다. 이는 나의 재산을 되찾는 첫 단계이자 강민준에게 더 큰 압박을 주는 수단이었다. 권미경과 함께 강민준의 주택을 찾아갔을 때 현관문이 열리자 강민준이 황급히 나왔다. 그는 10년 동안 입지 않았던 평범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수진아, 제발. 이 집은 시어머니의 생가도 아니잖아. 팔리면 할머니가 어디에 사시겠어? 이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내가 은닉한 재산으로 갱신했으니 법적으로 제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권미경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부동산 감정사를 불렀다. 전 시어머니가 방에서 갈등하며 나오자 감정사의 손놀림이 멈췄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못됐어? 이 집을 빼앗기면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해. 그녀가 내 옷소매를 잡았지만 권미경이 즉시 가로챘다. 김양순 할머니, 폭력적인 행동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았고 강민준은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 힘도 없었다. 감정사는 속삭이며 시세는 약 50억 원이지만 모기지 30억 원이 남아있어 실제 가치는 20억 원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사로 돌아온 후 김재호가 윤리적 웨딩 가이드라인 발표회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 수진 씨, 이 가이드라인의 전원관계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웨딩홀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다른 호텔 그룹에서도 따라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식 산업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변화 요구였고 김재호의 지원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하은이 기사 후속 내용을 보내왔다. 박서연이 병원에서 인공유산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녀 가족은 강민준이 거짓말로 결혼시켰다며 손해배상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박서연은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한 채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단 한 번도 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나는 그녀도 피해자이지만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신했으며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 오후 2시, 강민준이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비를 맞고 있었지만 우산도 들고 있지 않았다. 수진아, 마지막 기회라도 달라고 해. 나는 회사도 망하고 가족도 떠났어. 너만이 구할 수 있어? 나는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며 권미경에게 말했다. 경찰에 연락해. 기업 부지 침입으로 처리해주세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너무나 많이 용서했고 이제는 용서할 여유가 없었다. 저녁에 공정한 웨딩펀드 준비 회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저소득층 결혼지원단체 대표, 3명의 법률가가 참석했으며 모두 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수진 씨,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경상북도 경산의 박민주 씨를 추천합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가져가고 이혼시켰어요. 단체 대표가 박민주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10년 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권미경이 법원소장을 내밀었다. 강민준에 대한 120억 원 결혼식 비용 청구 소장과 재산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 50억 원 소장을 모두 제출했어요.
법원은 다음 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세무조사관의 메시지가 떴다. 강민준의 회사가 파산 신청했어요. 주주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의 비를 보며 입술을 살짝 올렸다. 강민준이 져야 할 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의 새로운 시작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붐볐다. 이수진 씨, 강민준의 등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억 원을 갚을 가능성이 있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나는 권미경과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옷을 정리하며 나를 쳐다보지만 눈망울은 떨렸다. 전 시어머니는 마스크를 쓴 채 뒤에 숨어 있었고 박서연과 그 가족은 별도의 좌석에 앉아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공판이 시작되자 강민준의 변호사가 첫 번째로 입장했다. 피고인 강민준은 이수진 씨의 복수 의도로 인해 잘못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산은닉은 사업 자금의 일시적 이동이며 폭력은 오해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는 증거로 강민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최근에 만들어낸 위조 문서였다. 권미경이 즉시 반박했다. 이 계획서의 인감 날짜는 작년 10월이지만 용지의 제조일은 1개월 전입니다. 위조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증언석에 올랐을 때 법정이 잠잠해졌다. 저는 수진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못 낳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이 모든 건 그녀가 나를 복수하기 위한 음모예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판사는 무표정하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때 권미경이 새로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다. 강민준이 회계장과 이수진의 저축을 어떻게 빼앗을지 토의하는 녹음 파일.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좌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알아서 처리해. 그럼 이수진 씨에게는 친구 대출이라고 말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녀는 순진해서 믿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판사가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설명하라고 묻자 강민준은 입을 열지 못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가 격렬하게 울렸다. 휴정 시간에 박서연의 아버지가 강민준에게 다가와 폭언을 퍼부었다. 내가 우리 딸을 속여 결혼시켰다고? 돈도 없고 불임이라고? 이제 우리 가족의 명예도 망쳤어.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본 나는 이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서연 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해서 강민준의 간통 사실도 강조해 이는 강민준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재개된 공판에서 가장 큰 반전이 있었다. 강민준의 전 회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민준이 직접 재산을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꾼 것이며 세무조사관에게 미리 협조했다. 회계장이 제출한 내부 회계 기록은 강민준의 47억 원 재산 은닉을 확실히 증명했고 판사의 표정도 확 달라졌다. 오후 4시 법원은 중간 판결을 내렸다. 강민준에게 120억 원 결혼식 비용 및 50억 원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재산 은닉 관련 추가 수사는 세무조사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강민준이 불복한다고 외쳤지만 변호사는 그를 붙잡으며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속삭였다. 전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고 박서연은 가족과 함께 울고 있었다. 법원 밖에서 이하은이 내게 다가왔다. 수진 씨, 이 기사가 나면 강민준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정한 웨딩 펀드에 대한 기사도 함께 내보낼게요. 스마트폰에 펀드 사이트 접속 알림이 왔고 경상북도 경산의 박민주가 도움 요청을 보낸 내용이 있었다. 나는 권미경에게 내일 박민주 씨를 만나자고 말했다. 복수의 법정 싸움은 이제 첫 승리였지만 나의 새로운 미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경상북도 경산의 작은 카페에서 박민주를 만났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나이보다 훨씬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이수진 씨, 전 남편이 결혼기념금 1억 원과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을 모두 가져가고 아직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녀가 꺼낸 이혼 증명서와 양육비 미지급 통지서에는 나도 익숙한 재산 없음이라는 거짓 이유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공정한 웨딩펀드 지원 계획을 설명했고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다. 카페 창밖을 보니 신문 가판대 전단지에 강민준 주택경매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권미경이 메시지로 알려왔다. 경매 최저가는 25억 원으로 결정됐어요. 모기지 은행이 우선 청구권을 주장해서 최종 우리에게 돌아올 금액은 10억 원 안팎입니다. 10억 원은 120억 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강민준이 마지막 자산을 잃었다는 의미가 더 컸다. 나는 경매 현장에 참석해라고 답장했다. 그의 최후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10년간의 아픔에 대한 마무리가 될 테니까. 박민주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경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강민준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구겨진 옷을 입고 머리는 감지도 않았으며 발에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수진아, 제발 경매를 멈춰줘. 이 집을 잃으면 정말 살 곳도 없어. 그는 내 차 문을 잡았지만 경호원이 즉시 그를 떼어냈다. 강민준, 이 모든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나는 차 창문을 닫고 운전사에게 출발하라고 말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매장은 예상보다 훨씬 북적였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강민준의 주택을 노렸고 그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모습은 안타까움보다는 일관된 모습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가격은 급격히 오르다가 32억 원에 낙찰되었다. 낙찰자가 일어나 손을 들 때 강민준은 무기력하게 눈을 감았다. 권미경이 속삭여 은행 청구금을 제외하면 7억 원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경매장을 떠났다. 복수의 즐거움보다는 이제 더 많은 박민주를 돕는 일이 중요했다. 스마트폰에 이하은의 기사가 떴다. 전 시어머니 김양순, 동료 부인 동호회에서 추방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사기 결혼식 배우로 지목되어 동호회에서 제외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다. 또 다른 기사는 박서연, 강민준과 손해배상 소송 중 단독 주거를 다루고 있었으며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었다. 공정한 웨딩펀드 첫 번째 지원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박민주가 새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수진 씨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녀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김재호가 전국 12개 웨딩홀과 윤리적 예식기준 협약을 맺었어요라고 말했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행사가 끝난 후 세무조사관 이창호가 찾아왔다. 강민준이 재산은닉과 세금 탈루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해외 계좌의 15억 원도 모두 환수해서 이수진 씨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15억 원은 나의 원래 저축이었지만 이제 이 돈을 펀드에 투입할 생각이었다. 이창호가 여성가족부가 수진 씨를 여성권리보호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박민주가 웨딩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에 권미경이 다음 지원 대상 리스트를 가져왔다. 광주의 이혼녀 이은주 씨, 전 남편이 회사 재산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유출했어요. 나는 리스트를 살펴보며 내일 광주로 출장하자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강민준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왔지만 나는 열지 않고 버렸다. 그의 존재는 이제 나의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앞에는 더 많은 여성을 돕는 길이 펼쳐져 있고, 이는 나의 새로운 목표이자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여성가족센터에서 이은주를 만났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안경 너머 눈동자에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여 있었다. 전 남편이 우리가 함께 차린 카페를 개인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지금은 문을 닫고 있어. 그녀가 내민 사업 등록증 복사본에는 결혼 중인데도 남편이 개인 사업으로 변경한 기록이 명확했다. 나는 즉시 광주 지역 법률 지원 단체와 연락했고 공정한 웨딩 펀드에서 법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왔다. 2024 여성권리 보호 표창 행사의 주최자로서 참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초대장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권미경이 이수진 씨의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거예요라며 기뻐했다. 스마트폰에는 감옥에서 온 봉투 사진이 담긴 메시지가 왔지만 역시 강민준이 보낸 것 나는 단순히 삭제했다. 그의 글씨조차 이제 나에게는 잡음일 뿐이다. 표창 행사 당일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은 정장 차림의 관료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김재호와 이하은도 왔고 박민주는 아이를 안고 관중석 앞줄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말했다. 이수진 씨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많은 여성을 돕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여성력입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는 박민주와 이은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10년 전 나는 결혼식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받았지만 결국 재산을 빼앗기고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었어요. 관중석이 잠잠해졌다. 오늘 이 표창은 저에게가 아니라 강민준처럼 불의를 당한 모든 여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한 웨딩 펀드는 단순히 결혼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재산권과 인권을 지키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졌고 박민주가 아이를 안고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장관과 공정한 예식법 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수진 씨가 제안한 결혼 전 재산 공개 의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당한 이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시안에 직접 서명하며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강민준이 결혼 중에 재산을 은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광주법률지원단체에 메시지가 왔다. 이은주 씨의 전 남편이 사업명의 변조와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카페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함께 온 사진에는 이은주가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이전의 무력함보다는 결연했다. 나는 펀드에서 카페 재오픈 지원금도 마련해 주세요라고 회신했다. 저녁 공정한 웨딩펀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부터 여성재산권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재호가 보고하며 웃었다. 이하은은 기자단과 함께 불이한 기업가 모니터링 프로젝트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권미경은 재산 분할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개설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차를 타고 가던 길에 신라호텔 웨딩 컨벤션 센터가 보였다. 120억 원 결혼식이 열렸던 그곳이 이제 윤리적 결혼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이은주가 카페 재오픈 날짜를 정했어요. 수진 씨 꼭 초대할게요라는 메시지가 왔고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보다 카페를 위해 힘쓴 당신이 더 멋져요.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은주의 카페 재오픈 날은 맑은 봄날이었다. 사랑스러운 하루라는 이름의 카페 앞에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고
박민주가 아이를 안고 축하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이 카페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해준 건 정말 당신이에요. 이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에는 법원에서 받은 카페 소유권 증명서가 꼭 쥐어져 있었다. 카페 안에는 공정한 웨딩펀드 지원으로 새로 단장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주문을 받고 있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권미경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한 예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장관님이 직접 전화해 주셨어요. 나는 급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고 결혼 전 재산 공개 의무화, 여성 권리 보호 강화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장관의 인터뷰에서 이수진 씨의 경험과 노력이 큰 힘이 됐다는 말이 나올 때 이은주와 박민주가 함께 박수를 쳤고 카페 손님들도 우연히 들은 소식에 환호성을 높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공정한 웨딩펀드 딜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전국에서 지원받은 50여 명의 여성이 모였고 그녀들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안고 있었다. 재산을 돌려받은 사람, 새 직업을 시작한 사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 김재호가 보고했다. 펀드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했고 30개 이상의 기업이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하은은 불이한 기업가 모니터링을 통해 12건의 재산 침해 사건을 발굴했어요라고 덧붙였다. 행사 중간에 세무조사관 이창호가 찾아왔다. 강민준이 감옥에서 복역 중인데 출소 후에도 재산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강민준의 최종 상태를 설명하며 이제 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전 시어머니 김양순이 동료 부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아 시골로 갔고 박서연은 강민준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지만 다시 시작할 3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념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신라호텔 웨딩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다. 김재호가 윤리적 예식을 통해 결혼하는 커플이 200쌍을 넘었어요. 이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웨딩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커플들은 재산 공개를 통해 더 믿음직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고 그 속에는 나의 과거가 아련히 떠오르지만 이제는 아픔보다는 위안이 느껴졌다. 저녁, 홀로 사랑스러운 하루 카페를 방문했다. 이은주가 아이와 함께 카페를 관리하고 있었고 박민주는 자녀 교육 관련 책을 사와서 함께 읽고 있었다. 수진 씨, 다음 달부터 여성 재산권 교육을 카페에서 함께 진행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여성들이 많아요. 이은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여성의 힘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경상북도 경산에서 새로운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내용은 전 남편이 결혼기념금을 가져가고 이탈이라는 익숙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다. 권미경에게 내일 경산으로 출장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10년 전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공정한 예식법 시안의 서명한 페이지를 다시 보았다. 그 위에는 결혼식의 진정한 값은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인생이 결정한다는 내가 추가한 문구가 눈에 띈다. 강민준과의 결혼식은 서민적이었지만 헛된 꿈이었고 120억 원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불의의 증거였지만 이제 많은 커플들이 공정과 믿음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계속될 것이다. 모든 불의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